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직구 규제를 두고 정부 정책이 사흘 만에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해외 직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구 규모는 1조 6,4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최근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난 해외 직구 탓에 밀수, 짝퉁, 유해 성분 검출 등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 초엔 관세청이 해외 직구 물품을 직접 구입해 성분을 분석해봤는데 장신구와 어린이 제품 다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며 물품 검사 강화, 개인 통관 고유부호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규제가 지나치다며 격양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설익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직구를 사전 금지 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든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며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직구 원천 금지 논란이 잠잠해져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 특단의 대책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정부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이 비판 여론 속에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미인증 80개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 금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는데요. 해외 직구 급증으로 제기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당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은 삼권 분립 원칙을 파기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제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10번째. 대통령실은 지난 25년간 13차례 특검법을 예외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야당이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을 파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법안에는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도 우려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특검법 재표결이 오는 28일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이 표단속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무기명 재표결에서 115명의 법여권 의원 중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안철수, 김웅 의원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표단속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3명의 공개 이탈표에 더해 7, 8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표단속에 성공해서 재의결이 부결된다고 해도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특검법 전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22대 국회에선 검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불어나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의 고심은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일부가 다 올라가더라고 산으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계획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모두 2만 6천 호 규모로 최종 선도지구는 오는 1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규모는 2만 6천 호로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과 중동, 삼본이 각 4천 호입니다. 각 지역별로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최대 3만 9천 호 규모입니다. 오는 2027년 주민 이주와 철거 작업을 비롯해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는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도지구를 확정하는데 평가 항목 가운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100점 가운데 6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하는 단지 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어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제도 도입이 당초 도시 대창조라는 큰 틀에서 시작한 만큼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는 큰 원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대상 지역 주택 물량 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 수준으로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예측을 해보니까 저희가 85% 이상의 나이 예측 연령대가 정확해졌고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주점을 합쳐 소주 위주로 5시간 동안 총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동석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유흥주점에서만 소주를 3병 이상 마신 걸로 확인된 겁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음주량입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핵심은 위험 운전 치상인데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조사에서도 경찰은 김 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취재진의 문의에 김 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 씨가 당시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주점을 합쳐 약 5시간 동안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석자들의 진술은 김 씨 측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김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동석자 중 유일하게 김 씨만 소주를 마셨으며 양은 3-4병 정도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로 조사를 받은 3명의 여성 종업원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과 달리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최소 3병 이상의 소주를 마셨던 건데 이 경우 정상적인 운전은 불가능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흥업소 내 CCTV 영상에도 비틀거리는 김 씨의 모습 또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진술대로라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로 선 가수 김호중이 활동 중단 전 마지막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김호중의 서울 콘서트가 열린 건데요. 이번 논란 속 일부 팬들은 김호중 불매 의미로 티켓을 환불했지만 다른 쪽에선 취소된 표를 구하기 위해 일찍부터 나와 땡볕 아래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영장 심사 기일과 겹쳤던 서울에서 이틀째 공연은 결국 취소했는데요. 이번 콘서트를 마무리한 뒤 자숙할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김호중. 어린 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신화를 이룩해냈다는 트바로트의 명성엔 이미 금이 갔습니다. 하반기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슬쩍 사찰하시는데 기존의 보호자님이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AI 기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만든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가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AI를 악용하는 시도에 경종을 울린 건데 백악관은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하지만 이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든 가짜였고 제작자인 정치 컨설턴트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600만 달러, 우리 돈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메시지를 전송한 통신회사에도 27억 원의 벌금을 매기며 목소리를 조작하는 악의적 행동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AI 기술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을 상기하며 AI 개발자는 물론 구글이나 애플에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확산을 막을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Our commitment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do and continue to take action and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work on this. And again, this is very alarming, and so we're going to do what we can to deal with this issue. 대선을 앞둔 미국은 AI 기술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Face gets very close. Each person goes up there. Workable. Let's go back and make it work.